이 영상에는 매트릭스 3부작 전체에 대한 중요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매트릭스의 감독인 워셔스키 자매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re is no choice. That choice is in itself an illusion. There is something in our makeup that really has almost made up our mind before we get there. And so Neo doesn't really have a choice. He's going to go save Trinity, which was then... 그 얘기는 곧 인간과 기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매트릭스 3부작의 마지막에서 네오는 기계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기계와 화해를 한 것이었죠. What do you want? Peace.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은 인간성의 부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결론은 직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의 선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피우스가 가졌던 것과 같은 종교적인 환상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Why, Mr. Anderson? Why do you persist? Because I choose to.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게임 엔터 더 매트릭스에서 고스트가 하는 이 말이 감독의 철학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ietzsche said it best. One must want nothing to be different. Not forward, not backward, not in all eternity. Not only bear what is necessary, but to love it. Amour fati. You're a good man, Ghost. 이러한 철학적 대사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고요. 또 제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네오처럼 기계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화 속의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차이가 없다는 증거는 영화 속에 아주 많습니다. 매트릭스 속에는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메로빈지언과 페르세포네가 있죠. 이들은 아마도 아키텍트가 인간의 그로테스크함을 반영했다는 두 번째 매트릭스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추측됩니다. 지상 낙원이었던 첫 번째 매트릭스의 실패를 수정하여 새로 만들어진 두 번째 매트릭스는 흡혈귀, 늑대 인간이 출현하는 판타지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키텍트 말대로 두 번째 매트릭스도 실패로 돌아가며 폐기되었고 따라서 메로빈지언과 페르세포네도 그 기능이 다했습니다. 오라클의 말에 의하면 기계사회에서 오류가 나거나 기능이 다한 프로그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당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스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트릭스에 숨어드는 것이죠. 메로빈지언과 페르세포네는 기능이 다했음에도 새로운 매트릭스로 넘어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메로빈지언은 이렇게 기능이 다해 삭제 위험에 처한 프로그램들을 매트릭스에 이주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불법 이민 브로커와 같은 것이죠. 이 인도인 부부 프로그램은 그렇게 메로빈지언의 주선으로 자신의 딸 사티를 매트릭스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매트릭스 안에는 이렇게 기계사회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인 오라클도 물론 그중 하나고요. 메인 빌런인 스미스 요원도 네오의 코드가 더딥혀지면서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cause of you, I've changed. I'm unplugged. New man, so to speak, like you. Apparently free. Congratulations. Thank you. 애초에 인류와 기계 사이의 전쟁도 로봇인 B166ER이 자신의 의지로 인간을 살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Rational voices dissented. Who was to say the machine, endowed with the very spirit of man, did not deserve a fair hearing? 사랑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라고요. 메로빈지언의 아내 페르세포네는 사랑이 뭔지 느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키스를 통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Your lover is a man. What's his name? Jason. Now,
No, it's not. But I'll bet Jason knows. 그리고 이 인도인 부부는 사랑의 힘으로 아무런 기능적 목적이 없는 프로그램인 딸 사티를 창조했습니다. I love my daughter very much. I find her to be the most beautiful thing I've ever seen.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 부모의 사랑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I just have never heard a program speak of love. It is a human emotion. No, it is a word. What matters is the connection the word implies. 인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듯한 오라클, 그리고 인류에 대한 무한한 증오를 품고 있는 듯한 스미스, 모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고도의 감정적 능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Look at his face. That's just like a human. 이렇게 매트릭스 속 세계관 내에서 인간의 감정이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스미스 요원은 시온의 반란군 중 한 명의 뇌 속으로 침투하여 인격을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새로 깔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외부에서 입력된 전기 신호로 충분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Oh yes, Mr. Anderson. It can be. 네, 스미스 말대로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키텍트와 오라클은 네오처럼 특수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한 유기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화 속의 모든 정황들이 인간과 기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 아직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2편과 3편의 반응이 1편보다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워셔스키 자매는 인간이 인간의 이러한 조건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따르게 되면 오라클과 아키텍트, 심지어 네오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18세기의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그는 한 에세이에서 정보가 완전하게 주어진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매트릭스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정식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까지 완벽하게 갖춘 존재라면 이를 이용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ut we already know what you are going to do, don't we? Already I can see the chain reaction. The chemical precursors that signal the onset of an emotion, designed specifically to overwhelm logic and reason.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키텍트는 매트릭스 안의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키텍트와 오라클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 배후에 있는 마음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변칙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네오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방정식의 불완전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네오에게는 소스에서 유래한 많은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각종 능력은 물론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지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매트릭스의 연산작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Why? Because I believe in something. What? I believe I can bring him back. 네오는 나중에 아키텍트의 방에서 소스에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예 플러그를 꼽지 않고도 기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심지어 아예 마음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그의 정신만 가상현실에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설정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와 기계의 세계는 무자르듯이 딱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Then perhaps the reason you are here is not so different than the reason I am here. What happens when you go through the door?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는 다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see Trinity. And something happens. We can never see past the choices we don't understand. Are you saying I have to choose whether Trinity lives or dies? No. You've already made the choice. Now you have to understand it. 너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 얘기는 방정식에 따라 나올 결과값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방정식을 아직 모르니 그걸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화에서 우리는 네오가 만들어진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오의 목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방정식을 풀어내어 어긋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오가 그런 변칙 코드를 소스에 반영하여 매트릭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ow you have to understand it. No. I can't do that. I won't. You have to, Why? because you're the one. 하지만 오라클이 캐모로도 네오는 자꾸 모르겠다고 합니다. What if I can't? What happens if I fail? Then Zion will fall. 이때 오라클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을 겁니다. 과거 5번의 네오는 소스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인류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네오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키텍트가 말한 풀리지 않는 궁극의 변칙이 드러난 것입니다. Which brings us at last to the moment of truth wherein the fundamental flaw is ultimately expressed and the anomaly revealed as both beginning and end. 이런 선택은 아키텍트도 오라클도 심지어 네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트릭스는 시스템 정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인류는 멸망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은 인류와 기계의 미래를 판돈으로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매트릭스 3부작의 진짜 주인공은 네오도 아니고 모피우스도 트리니티도 아닙니다.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녀는 대체 왜 인간을 돕는 것일까요? 그 목적의 배후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라클의 관점에서 바라본 매트릭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 3편의 제목이 인간의 혁명이 아니라 다름 아닌 기계의 혁명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입니다.